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 알쏠청잡 1화에서 할 이야기는 아주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당장 눈앞의 현실과 밀접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니까요.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A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는 본인이 수강한 대부분의 과목에서 낙제 혹은 그거보다 조금 나은 점수를 받게 돼요. 어쩌다 대학생 A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A는 입대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인터넷 적당히 하고 SNS도 남들만큼 하는 그런 평범한 대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입대 직전에 AI와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L. 프로그램의 이름도 붙여주고 참여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의 딥러닝에 참여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덧붙여지는 말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답변하는 어투에 선정적인 문구도 몇 개 있었던 것 같고 영화 아이로봇에 보면 인간과 로봇이 상생하기 위한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조금 선을 넘나드는 말들도 몇 개 했나 봐요. 프로그램의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L이 잊혀질 때쯤 A는 입대하게 됩니다. A가 전역하고 나서 또 다른 AI 프로그램 C에 접하게 되는데요. 아니 글쎄 요즘은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과제하지 않으면 바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써서 제출한 과제가 과제로서 인정이 되지 않은 거죠. 다들 이쯤에서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해볼 프로그램 C, 챗GPT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릴 알고 보면 쏠쏠한 청춘이들의 잡학사전 영광의 첫 MC를 맡게 된 오늘의 호스트 구영희 현자두입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듣고 싶으셨죠? 청춘 5기에서 깔쌈하고 뽀대나는 지식을 나누는 이 알쏠청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자주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게스트 세 분을 모셨습니다. 뉴 청춘이 용재 희누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챗GPT 2팁 삼총사 대장 용입니다. 와우. 할로 구텐탁.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고요. 이번에 청춘피디아에 새롭게 함께하게 된 리액션 장인 청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제님 자기소개 듣고 기죽어서 자기소개 다 까먹어버린 희누입니다. 꼽주는데? 약간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청취자분들께 한 대학생 A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다들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 내용인데요. 맞아요. 사실 저랑 같은 혹시 유튜브로 봤어요? 겹쳤나 보네요. 아, 같은 건데 챗GPT로 이제 과제를 제출한 학생과 이거를 과제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교수 두 입장이 충돌해서 이제 인터넷에서도 갑론을박이 되게 나뉘었던 일이었는데요. 요즘 챗GPT 하잖아요. 그럼요. 챗GPT. 도대체 이게 뭔데 그러는 걸까? 희누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다 깔쌈하고 뽀대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좋다. 네, 챗GPT는 오픈 AI가 만든 2022년 11월 30일 공개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오픈 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3.5 언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네이버 지식백과가 알려졌습니다. 야, 어쩐지 너무 깔쌈하고 뽀대나더라. 그럼요. 한마디로 이제 딱 정의하자면 뭐 AI식 뭐 대화형 검색 포털, 뭐 지식백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앞에 두 분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챗GPT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에 맞춰서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개단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100만 명.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데요. 아까 자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논문 작성, 번역,
노래 작사 작곡,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게 기존 AI와는 확연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확연히 진짜 다르긴 하네요. 최근에 이 챗GPT가 한국에서도 이제 이용이 조금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인스타 맛집 알려줘, 뭐 카페 추천해줘, 막 이런 거 하면 해주고 어떤 내용의 영화, 게임, 드라마 이런 거 기획안 좀 써줘라고 질문하면 이런 것들도 써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획안을 쓰는 게 문예창작과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론 자두님께서 문창과에 재학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쵸. 그렇다면 혹시 자두님의 영역을 챗 GPT가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조만간 망하는 거죠. 안 됩니다. 조만간 망하는 거죠. 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모은 겁니다. 헐레벌떡 모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챗GPT 얘기할 거예요. 빨리 모여보세요. 이랬는데 제가 이에 대한 이제 약간 우리가 고졸인데 이제 사회에 나가지도 않은 약간 그 경계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챗GPT에 대해서 대학생 청춘이들의 의견이 매우 궁금해갖고 제님 그렇게 말씀하신 제님도 어문학도시잖아요. 그렇죠. 발등에 불 떨어진 저는 지금 독일어 문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저희가 학과는 언어와 문화, 사회 등 독일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고 익히는 학과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고졸 학부생이자 해당 내용의 깊이는 알지 못하는 문과생으로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해당 챗 GPT의 도입은 독일의 문화나 사회 분야에 영향을 특히나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미 인터넷 독일어 사전이나 파파고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번역 어플을 통해서 언어 분야를 학습할 때 상당한 도움을 얻었었는데요. 언어 어플리케이션 및 인공지능이 언어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은 타 언어 전공생분들은 물론 언어를 전공하지 않은 비언어 전공자분들도 상당히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나요? 그쵸. 동의. 그죠? 파파고의 힘은 대단하죠. 근데 이제 챗 GPT는 언어는 물론이고 수많은 논문과 자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인터넷을 통해 언어 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일상을 넘어 누구든지 단 한 문장으로 해당 나라의 문화나 사회 등의 분야를 손쉽게 찾아보고 전공생 못지않은 심화적인 내용까지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공생들 또한 관련 기능과 GPT의 답변을 통해 저희가 핵심적으로 탐구하는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익히고 이해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움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챗 GPT를 통해서 다른 문화까지 배울 수 있겠네요. 진짜 문화 경험하고 문화 간의 차이도 이해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를 작성할 때 독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한국에 현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보다 실용적인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편인데요. 챗 GPT는 제가 말씀드린 상당수의 부분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테니 제 학습에 아주 지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확실히 문화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찾는 학문은 어떤 방향일지 몰라도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 같네요. 오, 새로운 패러다임. 오,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 말이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네, 있어 보이네요. 새로운 패러다임. 그럼 제님은 아까 용님께서 말씀하신 패러다임을 반기는 쪽이신지 아니면 조금 반기지 않는 쪽이신지. 완전히 어떤 편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이 달갑지는 않은 편. 고가우신가요? 뭐 인간으로서 약간 무섭긴 하네요. 챗 GPT의 발전이 분명 제 지식 확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다양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점점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흐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술의 발전을 따라 단절이랑 고립의 문제도 커지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릴 적 저희는 모래바람 풍기면서 놀던 놀이터에서 뭔가 요즘 친구들은 릴스를 찍거나 휴대폰만 하는 그러니까. 모습을 보다 요즘 보면 애들은 혹성탈출 이런 것도 모를걸? 릴스 찍어야 되니까 혹성탈출 모를걸? 발잡기 막 이런 것도 모를 거예요. 도둑, 경도 이런 거 경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술의 발전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뭔가 특유의 의사소통을 단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챗 GPT의 발전을 통해서 뭔가 연구나 학문 분야에도 인간으로서의 고립이나 단절이 조금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제님 의견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으면서도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어렵네요. 주대 있는 아, 저도- 희두님의 그럼요. 저 또 주대 있는 여자기 때문에 제 의견 얘기하자면 제가 또 약간 자칭 특수교육과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요. 제가 또 특교과 대표로 한 말씀 드리자면 만약에 특수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챗 GPT가 도입된다면 정말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특수교육에서 언어 치료를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 중이거든요. 사실 특수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게 계속적인 반복 학습입니다. 계속적인 반복 학습. 근데 반복 학습이 정말 챗 GPT한테 찰떡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저는 챗 GPT가 하나의 선생님이자 친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행동, 이런 거 배워야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실제로 배워야 하면 식당에도 가야 되고 친구랑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하려면 솔직히 약속도 잡아야 되고 맞아, 식당도 맞아. 알아봐야 되고 너무 바쁜데 솔직히 챗 GPT가 있다면 이런 거 친구 없어도 식당 안 가도 이런 해당 상황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실에 있던지 혼자 있던지 마치 식당에 있는 것처럼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 교육, 인지, 언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챗 GPT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은데? 음. 좋은데? 네, 좋은데요? 용님의 말문을 제가 막았어요. 말씀해주세요, 용님. 네, 저도 희누님과 비슷한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자칭 사회복지학과 대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사대. 대표들의 모임이네요. 자사대. 그래서 이 사회복지학과 관련 분야에 이런 챗 GPT 서비스가 활성화가 된다면 복지의 대상인 클라이언트들에게 복지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나 직업, 현 상황 등을 파악을 해서 해당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챗 GPT가 알려주는 것이죠.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 내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복지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챗 GPT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면 더 많은 복지 대상자들에게 정보 전달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교육과 서비스를 사실 지금까지는 수혜자가 직접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지 맞아요. 못한 정보는 수혜 대상이더라도 이제 모르니까 당연히 받지 맞아요.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겠군요. 저는 뭔가 청춘이들 사이에서는 되게 까불거리고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엄청 소심하고 약간 되게 인트로버트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회장님이 아주 같으신데요? 제가 교환학생을 당장 다음 학기에 가는데 이제 회화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선뜻 용기가 안 나는 거 뭔지 아시죠? 알죠. 뭔가 그러면 나는 한국인이랑도 잘 못 말하는데 어떻게 외국인을 냅다 가가지고 Hi, how are you? 이렇게 어떻게 전 영어 울렁증 있어요. 그니까 근데 그런 저한테 친한 언니가 AI 회화 어플이 있는데 그거 써봐 이러는 거예요. 스픽이라는 어플인데 그거는 챗GPT랑은 좀 다르게 텍스트가 아닌 영상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AI가 제가 말하려는 순간순간에 원어민 영상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녹음 기능도 함께 써야지만 뭐 희누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딱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성향이나 본인의 상황에 이렇게 딱딱 활용할 수 있는 거. 근데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기계가 하는 일을 사람이 차마 대신해줄 수 없는 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짧게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우리 오프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위에 뉴스를 사실 유튜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봤는데 댓글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젠 정말 좋은 답변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류, 이 흐름, 이 분위기 느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좋은 질문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뭔데? 저희 에피소드 이름인데 챗GPT 그거 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하는 편이에요. 사실 아까 혹성탈출 모를 것 같다 애들이 이러는데 요즘 애들? 뭐 아직 저도 조금 어린 편이니까 요즘 애들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초등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기계랑 되게
자주 있어요. AI도 되게 잘 활용하고요. 코딩 같은 것도 자기들이 직접 식을 구해서 함수를 넣고요. 메타버스 이런 것만 봐도 되게 일상적으로 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마지막 주입식 교육의 시대의 아기거든요. 아기가 아니라 학생. 뭐 주입식 교육, 강의형 수업.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좋은 질문을 창작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 진짜 자두님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그니까, 그치? 다들 알잖아요. 저 특히 저 20 몇 년째 지금 주입식 사람이거든요. 그냥 주입식 교육, 강의식 교육 이런 거를 지금 20 몇 년째 들었는데 인간 주입. 저 인간 주입인데 갑자기 좋은 질문을 창작하라뇨. 저 진짜 너무너무 무섭고 어떻게 그거 하는 건지 그게 뭔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챗GPT, 뭐 AI 이런 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기가진이가 있더라고요. 나 너무 소름 돋아 갑자기. 기가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니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아시죠? 지니한테 지니야 나 지금 기분 좋은데 노래 좀 틀어봐 하면 안 틀어주고 지니야 나 지금 땡땡 가수의 땡땡 노래 틀어줘. 뭐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야만 틀어주니까 사실 그것도 질문의 일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가 보다 하고 조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희노님이랑 자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도 한 인간 주입한 입장으로서 한 주입식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한 주입식 교육 인간으로서 교수님께서 A는 B다라고 하면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외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면 가끔 질문 점수 주겠다고 하시는 교수님들 꼭 있어. 저는 무작정 수동적으로 익히는데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 질문을 하고 싶어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챗 GPT가 좋은 질문을 창작하는 연습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어떠한 질문에도 뭐 대답을 잘 해줄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저희도 뭔가 잘못된 질문으로 받게 될 주변의 무시를 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챗 GPT에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질문해 보면서 뭔가 좋은 질문을 창작할 수 있는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그쵸, 밟아가는 느낌으로. 좋네요. 저도 이제 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대학 수업을 듣다 보면 질문 없냐고 여쭤보시는 교수님들 꼭 계시잖아요. 맞아. 그럴 때마다 이제 정적 완전 조용해지는 상태가 유지되곤 하는데 너무 싸늘해. 그만큼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챗 GPT가 이러한 주입식 교육의 폐해와 같은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존재로 활약할 수 있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약간 그런 강박이 있어요. 옳은 대답에 대한 강박. 틀리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은 다른 존재가 해주는 거니까 그런 부담감 같은 건 좀 덜 수가 있겠군요. 그럼 다시 오프닝 속 갈등 상황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은 만약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을 추구하는 이런 잔다르크형 인재를 되게 좋아하는, 선호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저희 학교로 치면 다빈치형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그렇죠. 이런 걸 추구하는 교수님이 만약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학점도 짜기로 유명하고 되게 엄격한 교수님인데 만약에 아주 만약이에요. 챗 GTP를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 교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이를 활용할 것 같나요? 다들 어떠세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런 챗GPT 사용이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챗GPT 역시 정보 습득의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자료 조사를 하고 이를 글로 풀어나가야 하는 작업을 보다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존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용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표절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감히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물며 저희 속담 중에 사람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사람 머리도 하나 더 맞들면 낫다는데 뭐 이미 모든 걸 아는 듯한 컴퓨터가 제 편이 되어준다면요 뭔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겠죠. 근데 다만 그게 제게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할 때보다 더 큰 가치와 보람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와우. 되묻는다면 와우. 멈칫할 것 와우. 같기는 해요. 너무 기특하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과거 번역 수업을 수강했을 때 매주 2페이지 가량의 원서 번역 숙제를 그냥 파파고에 무작정 때려 넣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역시나 시험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다시 공부해야 됐고 결국 학점도 보람도 얻지 못한 채로 매우 아쉽게 학기를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아쉬운 학점보다 더 부끄러웠던 건 그냥 그런 불안감에 계속 떨면서 결국에 컴퓨터에 과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가장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게 이런 천사 같은 교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활용이나 도움은 받되 스스로 부가적으로 더 노력하고 탐구하면서 저만의 결과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그리핀도르의 만점. 와, 만점. 미쳤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젠님 진짜 저 답변 너무 부끄럽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부터 둘이 살짝 그런 거 기류 소리가 약간 알지? 어떻게 기류. 저랑 답변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아, 젠님 진짜 너무 멋있어서 제가 살짝 할 말을 잃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답변을 이어나가 보자면 저는 무조건. 무조건. 아니 그니까 제가 대본 보라서 이제 패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다들 이렇게 용이랑 쟤는 되게 주춤주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희누가 무조건이요 이래가지고 저 무조건. 당연히죠. 당돌하네요. 오브 콜스고요. 저는 무조건 사용합니다. 저는 솔직히 약간 사용 안 하는 친구들 솔직히 베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젠님 매보로 치는데 저 약간 매보. 약간 베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니 해당 상황을 이제 놓고 보자면 아니 나한테 사용할 기회도 있고 다른 학생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안 사용하는 거는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어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우위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이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그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냐 요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똑같은 챗 GPT를 다들 사용한다고 해도 내가 챗 GPT한테 어떤 키워드를 제공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챗 GPT가 나온 이상 아니 아까 자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누가 챗 GPT를 더 잘 다루는가 누가 더 잘 활용하는가 저는 이런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MC여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문예창작학과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콘텐츠를 만드냐 아니냐가 관건인 학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답변은 여느 로봇 영화랑 비슷한 논제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적인 감정을 끌어낸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별로일 것 같아요. 그쵸. 뭔가 그래서 더 챗GPT를 쓰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청춘이들이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 때 기획회의를 매주 3시간 정도 하는데요. 저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리 누가 좋은 주제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중에 아무도 챗GPT 돌려봐라. 챗GPT 돌리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약간 사람과 사람 간의 뭐랄까 콘텐츠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 간의 이모셔널 커넥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저는 전공 과제에서는 활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치만 교양이라면 갖고 와. 챗GPT 갖고 와.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왕 콘텐츠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 제가 오프닝에서 프로그램 L에 대한 언급도 했잖아요. 선정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건전하지 않은 의도로 활용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꼭 챗GPT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생겨날 AI 프로그램들이 콘텐츠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생겨날 저작권과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정도로 되게 굵직한 사건 사고는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챗 GPT는 범죄 관련 대화 패턴이나 성차별적인 부적절한 질문도 우회 기법으로 교묘히 지나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는 운영진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하고 규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건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이 우회하기만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회 기법.
기법.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은행 JP 모건 체이스하고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존은 실제로 직원들에 대해서 챗 GPT 사용을 규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객 정보, 뭐 소스 코드 이런 게 빠져나가는 진짜 오류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아무래도 누가 야 저거 프로그램 해피해봐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큰일 나니까. 네. 역시 완벽한 어떤 그런 AI 프로그램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맞아요. 더 필요한가 아닌가 뭐 그렇죠. 그러네요. 저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영화나 드라마 기획안을 챗 GPT가 썼다면 그것은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챗 GPT는 뭔가 소재의 단 한 가지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죠. 만약에 그 누가 되었던 결과물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소재를 제공한 발화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챗 GPT의 동력은 단 소재 그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챗 GPT는 소재나 의뢰에 의해 결과물을 만들었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해당 상품을 유포할지 말지를 생각하는 건 모두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소재를 제공하고 인공지능과의 그 채팅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제품화한다는 것은 뭔가 그 인간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저도 젠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챗 GPT에게 상품 제작을 의뢰한 의뢰인이랑 챗 GPT를 제작한 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챗 GPT라는 플랫폼을 제작한 사람과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의뢰인 모두에게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젠님하고 저거 조금 계속 부딪히는데요. 둘이 뭔데? 라이벌이야 뭐야? 저 배보 되겠는데요. 약간 라이벌인데 젠님하고 용님하고 되게 같은 비슷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살짝 다릅니다. 저는 챗 GPT를 통해서 만든 상품의 책임은 그거 만든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챗 GPT한테 그거 만들어 한 사람도 그 사람이고 이거 활용한 사람도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럼 챗 GPT 만든 제작사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작사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제작사가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열심히 인공지능 개발한 죄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챗 GPT를 만든 제작사는 이게 다시 악용되지 않도록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조치를 취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약간의 책임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이런 느낌이군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암묵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맞아요. 콕 집지 않아도. 왜냐면 챗GPT는 오타쿠의 심장이 뛰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 클리셰 정도는 만들겠지.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낭장이는 만들겠지. 하지만 그게 과연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 같은 명작이죠. 레전드 인소를 AI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그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빠른 내용은 알아서 소비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내치고 그게 콘텐츠 냉혹한 콘텐츠 시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생각하지 않고 인류가 알아서 빠른 프로그램 기밀을 캐치하겠지 뭐. AI 쳐내겠지 뭐. 라고 믿을래요. 이렇게 끝내기는 조금 아쉬운데요. 용님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를 좀 해볼까요? 직업 있잖아요. 직업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젠님 의견도 궁금한 게 제가 회화 스터디를 다니는데 우리 청취자들은 사회에서는 다 아는데 제가 회화 스터디를 다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팝하고보다 챗GPT가 번역을 더 잘해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문학도 도고동문학과 젠님. 지금 제 밥그릇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으로서 매우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뭔가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및 역량은 저희 언어 분야에서만 해당할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예전에 봤던 그
랭킹으로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 같은 일자리라는 주제를 본 적이 있는데 배우나 작곡가 등의 예술가 직업은 항상 상위권에 위치되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술만큼은 우리 인간의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근래 키워드만 줘도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이 아예 작곡과 음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도 등장을 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는 분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로봇에게 영향을 받는 분야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분야로 나뉘어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업무 수준이 깊은가 어떤 일을 하냐 등의 문제를 결정하는 직무가 보다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맞아요. 인간의 영역으로만 정의되었던 창작의 영역에 이런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일자리도 뺏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와 같은 분야가 좀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네, 계속 해보세요. 자두님은 잘 살아남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근데 이제 저는 제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크게 임상이랑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분야가 나뉘거든요. 근데 임상 부분은 AI가 개입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정책 제안 및 수립의 측면에서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사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AI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챗 GPT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도까지 침투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용님. 아니 자두님한테는 작가와 같은 분야는 피해가 커서 일자리가 뺏깁니다. 아니 왜 저래? 아니 이렇게 말씀해줘서 놓고 사회복지 분야는 침투하기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시는 약간 저격인가요 이거? 아닙니다. 표정이 되게 무서워요. 되게 들떠 보이게 말했거든요. 약간 입꼬리 약간 올라가 봤지? 있었는데. 나만 본 거 아니지?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이 있긴 했어요. 정보 격차가 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희누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는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챗 GPT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 하나가 아주 고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챗 GPT라는 정보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식의 질이 거의 논문 몇만 개 내지는 수십만 개 차이로 벌려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챗 GPT를 알게 된 다음에 남들은 더 빨리 나가는데 저는 이제야 알아서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지식은 그 어디에서나 쌓일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주는 제공자를 아느냐 등의 정보 차이가 아주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맞아요. 이건 제가 하려는 얘기는 좀 다른 결인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제가 남양 주민이거든요. 근데 이 남양주에는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태블릿 지원 사업을 해요. 그 말은 즉슨 이 타블렛 없이는 의무 교육이 좀 어려운 그런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아닌가. 저는 종이책이었는데. 그니까요. 그렇네. 우리 저희는 종이책으로 다 종이책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고등학생들이 다 태블릿 들고 아이패드 들고 막 그러니까 그랬어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그래서 이제는 능력과 나이 이것도 이제까지는 문제였는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기준이었는데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었는데 그죠. 이제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는가 이거가 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힘의 경쟁으로 변질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섬뜩한 것 같고요. 이제는 부의 격차, 뭐 명예 쟁취의 경쟁 이런 걸 넘어서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는 새로운 형태의 벽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까기만 했거든요. 챗 GPT를. 미안해. 나도 챗 GPT 너무 까기만 해서 좀 간단하게 그래도 그럼에도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법도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제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네네. 한번 얘기해주세요. 챗 GPT 너무 깠으니까 네. 미안하니까. 미안해. 챗 GPT야. 저는 일단 무엇보다 챗 GPT는 지식의 보편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읽었던 기사로는 챗 GPT가 미국의 의사 시험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반면 생각을 해보면 챗 GPT만 있다면 우리도 미국 전문의 정도의 지식을 좀 익힐 수 있다라는 그렇네요. 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와, 있어요. 대박인데? 그래서 뭔가 전문의에 달하는 그런 수준 높은 지식에 쉽게 접근하고 궁금증을 해소하여 뭔가 지식이 공평하게
널리 알려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뭔가 우리 챗 GPT가 가진 장점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도 우리 챗 GPT, 쉴드 조금 쳐주자면은,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 호텔에 계신 직원분이 영어를 아예 못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저 일본어 아예 못하거든요. 그래서 파파고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파파고가 저한테, 혹시 공주님이 맞나요? 에뛰든가요? 나한테 공주님이 맞나요? 라고 물어본. 너 공주야? 저 공주인가? 우리 엄마 왕비인가 봐요. 나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확인, 예약자분이 맞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챗 GPT 같은 우리 똑똑이 번역가 친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수준 높은 번역이 가능해지면 좀 저희 삶의 질, 좀 저희 여행의 질 이런 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챗 GPT 좀 좋네. 공주도 만들어주고 공주. 좋은 거지. 그럼 공주 좋잖아. 프린세스 메이커죠 아주. 맞네요. 너무 웃기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머리를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챗GPT 얘기하느라고 지독한 문과순이 자두가. 자두는 학교도 원고지에 연필로 글씨로 잘 필로. 그렇게 짰는데 자두 그렇게 섞여 왔는데 신문물 챗GPT를 톱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다 문과잖아요. 우리 문과순이들이잖아요. 우리 머리가 문과예요. 빠질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주입식 문과들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AI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사실 지금 챗GPT가 몇 년 전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구현이 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아직은 우리가 지금 오늘 에피소드에서 제시한 몇몇 개의 의문의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을 만큼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저희 고졸이니까요. 저희 고졸이니까 저희 얘기가 꼭 맞지는 않겠지만 원래 알솔 청잡이 얼렁뚱땅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꼽은 챗GPT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논쟁거리도 있는데 하는 것들은 우리 청춘PD와는 오픈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혼주를 댓글로 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쵸. 오신 김에. 댓글 다는 김에. 댓글 다는 김에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챗GPT 이렇게 얘기 나눠봤고요. 용님, 희누님, 젠님 오늘 첫 녹음이셨어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에피소드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주제에 배정받았을 때 아주 놀랐고 아주 무서웠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챗GPT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뭔가 뿌듯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젠님 아주 똘망똘망하게 오늘 방송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용님은 어떠세요? 저 녹음이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심장이 아플 정도로 떨렸는데 우리 최고의 MC 자두님이랑 야 감사합니다. 또 저와 같은 이팁 패널분들과 함께여서 그런지 이 어려운 챗 GPT 주제로도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아요. 솔직히 우리 젠님, 용님 다 이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이 로봇들이랑 우리 이팁 때 이렇게 말 많이 안 하는 거. 아니 절대 안 하죠. 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말 많이 해봤는데. 희누님 오늘 완전 개그맨처럼 말해놓고 당연하죠. 저 프린세스니까요. 오케이. 저 오늘 프린세스도 하고 우리 젠님하고 약간 라이벌 관계도 되면서 아이, 좀 케미도 그쵸. 뽐냈던 것 같고. 좋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저희 이제 특수교육과 대표로서 저희 한 자리를 공고히 하지 않았나라는 뿌듯한 생각을 가지면서 특대. 네, 오늘 녹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특교 공주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들 열정 가득한 방송 함께 꺼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슬로건으로 밀고 싶은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기대한다. 여러분의 부담에 힘입어 해오겠습니다. 야, 너도 쏠쏠한 지식 얻을 수 있어. 야 역시. 창피. 창피해.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미 우리 생활과 밀접한 AI 비서 시리에게 존재 이유를 묻는 노래입니다. 셀럼 일리스의 Hey Siri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자두, 용 희누 제이였습니다. 안녕.